출장 간다던 남편 호텔에서 본 건 결혼 8년 차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그날 호텔 로비에서 본 것은 제 남편이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그 여자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거든요. 평범한 일상, 늘 바쁘다던 남편. 우리 부부는 정말 평범했어요. 남편 민수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과장이고 저는 7살 딸아이 서연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주부였죠. 아파트 전세금 대출도 아직 많이 남았고 서연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여느 30대 중반 부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서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엔 정말 믿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수 회사도 실적이 좋아졌다고 했고 보너스도 예년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미안해, 서연이 재우고 먼저 자. 이런 문자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서연이를 재우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드라마 보며 시간을 보냈죠.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민수는 항상 피곤해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정말 힘들다를 연발했고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라이언트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라며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오곤 했어요. 예전엔 주말에 서연이와 공원도 가고 가족 영화도 보러 다녔는데 어느새 저 혼자 서연이를 데리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빠는 왜 항상 이래? 다른 친구들 아빠는 주말에 같이 놀아주는데. 서연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민수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죠. 서연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 서연이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 조금만 참아줘, 응?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미안했어요. 민수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데 제가 너무 서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예전엔 제가 민수 옷을 빨아줄 때 주머니를 꼼꼼히 확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수가 먼저 빨래를 분리해서 내놨거든요. 당신 힘들까봐 미리 정리해뒀어라며요. 처음엔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주머니에 뭔가 숨길 게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휴대폰도.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두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항상 화면을 아래로 엎어두거나 아예 들고 다니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욕실에 가져가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업무 관련 중요한 연락이 많아서라고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렇게 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민수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집에서 늘어난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도 단정한 티셔츠를 입고 머리도 자주 손질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해서라고 했지만 주말에 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상했죠. 향수도 새로 샀어요. 예전엔 제가 선물로 사준 향수 하나만 몇 년째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화점에서 비싼 향수를 사더라고요. 승진하면서 좀 더 세련되게 보여야 한다고 선배가 조언해줬어라고 했어요. 그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옷도 새로 많이 샀어요. 예전엔 쇼핑을 정말 싫어했던 민수가 혼자서 백화점에 가서 셔츠며 바지며 한 번에 몇십만 원어치씩 사오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옷 좀 신경 쓰라고 해서라며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대출도 많이 남았는데. 그런 변화들이 6개월 정도 지속됐어요. 저는 그냥 민수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건가 보다 했어요. 실제로 민수 월급도 올랐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변화가 좋은 방향이긴 한데 왜인지 저와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예전엔 회사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일 얘기야, 재미없어라며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스킨십도 확연히 줄었어요. 예전엔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각자 떨어져 앉더라고요. 잠들 때도 예전엔 안고 자곤 했는데
등을 돌리고 자는 일이 많아졌어요. 요즘 피곤해서 그래. 미안해. 이런 말만 반복했죠. 처음엔 정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실제로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출장이라며 떠난 날 이상한 낌새.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 출장 가야 해. 큰 계약건이라서 꼭 가야 한다고 하네. 순간 이상했어요. 보통 출장은 일주일 전부터 얘기해주곤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일부터라고 하니까. 그리고 민수 표정도 좀 어색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안 보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갑작스럽네. 어떤 클라이언트야? 아, 새로운 거래처인데. 좀 복잡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예전엔 회사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이번엔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아침 민수가 출장 가방을 싸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 출장 갈 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골라 넣더라고요. 새로 산 셔츠, 좋은 바지. 그리고 향수까지 챙기는 걸 보고 말했어요. 향수까지? 출장인데 필요해? 아, 중요한 미팅이라서.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수는 계속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갔고 나가면서도 잘 다녀올게라는 말을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했어요. 마치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요. 민수가 떠난 후 저는 평소처럼 서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편의점 알바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달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와 둘이 저녁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정말 부산에 갔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했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출장이었고 민수 행동도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출장 잘 도착했어? 호텔은 어때?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응, 잘 도착했어. 호텔도 괜찮고. 내일 미팅 준비하느라 바빠서 일찍 잘 것 같아. 잘 자. 뭔가 평소보다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예전엔 출장 가면 보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도 했는데 토요일 오전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미팅은 어때? 점심은 뭐 먹었어? 이번엔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미팅 잘 끝났어. 점심은 회사 사람들이랑 먹었고 저녁에도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가 출장 갈 때 항상 보내주던 사진이 없었거든요. 예전엔 부산 바다 예쁘다, 호텔 뷰 좋네 이런 사진들을 보내주곤 했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부산 날씨는 어때? 사진 좀 보내줘. 아, 계속 실내에서 미팅하느라. 나중에 시간 되면 보내줄게.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호텔에서 창문만 봐도 부산 시내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을 텐데. 토요일 저녁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민수의 최근 변화들, 갑작스러운 출장, 이상한 반응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왔어요. 서연이 친구 엄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언니, 혹시 오늘 롯데호텔 본점 근처 지나간 일 있어? 남편 닮은 사람을 봤는데.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롯데호텔 본점? 그곳은 부산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급하게 답장했어요. 우리 남편? 어디서 봤다는 거야? 아, 확실하지 않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롯데호텔 로비에서 민수 오빠 닮은 사람을 봤거든. 그런데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아마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수는 분명 부산에 출장 갔다고 했는데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여자와 함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거야. 민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호텔 로비에서 목격한 장면.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친구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민수를 닮은 사람을 롯데호텔에서 봤다는 말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민수는 분명 부산에 있다고 했는데 일요일 아침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연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혼자 롯데호텔로 향했어요. 엄마, 서연이 좀 봐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왜? 무슨 일인데? 민수는 어디 갔고? 출장 갔어요. 저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엄마는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호텔에 도착한 건 일요일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정확히 뭘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역시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보다. 친구가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민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민수였어요. 그런데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키가 큰 긴 머리의 여자가요. 민수는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호흡이 가빠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민수와 그 여자는 로비를 지나 호텔 정문으로 향했어요. 저는 황급히 뒤를 따랐어요. 멀리서요. 들키지 않게요. 호텔 앞에서 민수가 택시를 잡았어요. 그 여자와 함께 택시에 올라탔고요. 저는 그 뒤로 다른 택시를 탔어요.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님이 이상하게 보셨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따라가 주셨어요. 민수가 탄 택시는 강남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어요. 민수와 그 여자가 내렸어요. 그리고 민수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연인처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제가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레스토랑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들어가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부산 미팅 연장돼서 내일 아침에 돌아갈게. 미안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여자의 팔을 잡는 남편.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민수가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던 모습, 손을 잡던 모습. 그 자연스러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이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저보다 예쁜가? 저보다 날씬한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월요일 아침 민수가 돌아왔어요. 평상시처럼 다녀왔어라며 현관에 들어서더라고요. 출장 가방을 끌고서요. 마치 정말 부산에 다녀온 것처럼. 출장 어땠어?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어봤어요. 응, 힘들었어. 미팅이 연장돼서. 클라이언트들이 까다롭더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민수를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민수가 맞나 싶었어요.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부산 음식은 먹어봤어? 사진도 하나도 안 보내줬네. 아, 계속 바빠서. 다음에 관광으로 가면 그때 많이 찍어줄게. 그 순간 민수의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롯데호텔의 키카드였어요. 민수가 황급히 주우려 했지만 저도 봤어요. 롯데호텔 서울이라고 적혀있는 키카드였어요. 이게 뭐야? 아, 이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실수로 가져왔나 봐. 또 거짓말이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롯데호텔에 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민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민수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어요. 회사에 간다고 하면 정말 회사에 가는 건지, 늦는다고 하면 정말 일 때문인지.
특히 민수의 핸드폰이 더 궁금해졌어요.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텐데 어떤 내용일까? 서로를 뭐라고 부를까?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민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평소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은 급하게 들어갔나 봐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들었는데 잠금 화면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엔 서연이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기본 화면이었어요. 비밀번호도 제가 아는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그때 민수가 샤워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제자리에 놨어요. 뭐해? 아무것도. 그냥 TV 보고 있었어.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잠금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에 다시 시도해 봤어요. 여러 번 비밀번호를 입력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연이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 민수 생일.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숫자가 있었어요. 제가 본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혹시 그 여자 생일? 물론 그 여자 생일을 제가 알 리는 없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혼란과 분노, 집으로 돌아와 고민. 그날부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서연이가 엄마 왜 그래? 요즘 이상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제가 모르게 멍하니 있거나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화장실로 도망가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손님이 말을 걸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당황하기도 하고 사장님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민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낮에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을 생각을 하니까 역겨웠어요. 민수가 저에게 손을 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민수가 물어보면 응, 좀 피곤해라고 대답했지만 정말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민수는 여전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서연이와 장난치고 저한테도 오늘 뭐 했어? 아, 힘들지? 라며 관심을 보이는 척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와서는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가족과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 더 화가 났어요. 서연이가 아빠 사랑해라고 하면서 안기면 민수가 아빠도 우리 서연이 제일 사랑해라며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끓어오르더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여보 고생 많아. 내가 요즘 바빠서 집안일 다 맡겨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거나 그럴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 손으로 다른 여자를 만졌을 텐데 일주일 정도 그렇게 지냈을 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 다른 여자 있지?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민수가 맞다라고 대답할까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도 있었어요.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서연이는 이혼을 해야 하나? 혼자서 서연이를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인 걱정도 컸어요. 제 편의점 알바 수입으로는 서연이와 둘이 살기가 힘들거든요. 집도 전세인데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은 어떻게 하지? 서연이 학원비는?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말할까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부끄러웠어요. 나는 남편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다른 사람들한테 민수를 나쁘게 말한 셈이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밤마다 잠 못 들고 낮에도 멍하니 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휴대폰에서 발견한 낯선 이름.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민수가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며 나갔어요. 요즘은 그런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의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회식일까? 아니면 그 여자와 만나는 걸까?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민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평소엔 민수가 핸드폰을 들고 다녀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충전기에 꽂아둔 채로 나간 거예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참을 수 없더라고요. 몰래 가서 봤어요. 잠금 화면에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혜진이었어요. 저는 민수 주변에 혜진이라는 사람을 아는 게 없었어요. 회사 동료 중에도 없었고 친구들 중에도 없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잠금 화면에서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까지만 보였어요. 그 뒤는 잠금을 해제해야 볼 수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그 여자인가? 롯데호텔에서 본 그 여자? 비밀번호를 풀고 싶었지만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같은 사람에게서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확실히 불륜이었어요. 회사 동료나 친구라면 이런 메시지를 보낼 리가 없죠.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폰 왜 안 봐요? 혹시 와이프랑 같이 있어요? 오빠라고 부르네요. 그리고 와이프라고. 저를 와이프라고 하는 거죠.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메시지였어요. 오빠가 말한 대로 조심히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몸의 관계가 아니라 감정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민수가 들어온 건 새벽 1시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회식이 길어졌어.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핸드폰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민수는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약간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제가 메시지를 봤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고 메시지 소리도 무음으로 설정해놨어요. 그리고 저를 자꾸 살폈어요. 제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민수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요. 먼저 민수 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과장님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오후에 외근 나가셨는데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민수는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회의한다고 했거든요. 또 다른 날은 민수가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는데 골프 가방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골프 가방 놓고 갔네라고 했더니 아, 친구가 빌려준다고 해서라며 둘러댔어요.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거짓말뿐이었어요. 민수가 저에게 한 말 중에 진실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민수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불륜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감. 민수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평소에 보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수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였죠. 전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궁금해졌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내역들, 백화점에서 여성용품 구매 내역, 호텔 결제, 심지어 꽃집에서의 결제까지. 제가 전혀 모르는 지출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특히 여성용품 구매 내역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샤넬 향수, 에르메스 스카프, 고급 화장품. 이런 건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받았겠어요? 당연히 그 혜진이란 여자겠죠.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씩 그런 용도로 썼더라고요.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한 달에 80만 원 버는데 민수는 다른 여자한테만 그 몇 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서연이 옷 좀 사줘야겠다고 하면 요즘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서라며 아껴 쓰자고 하던 민수였거든요. 저한테는 돈 아껴 쓰자고 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수백만 원씩 쓰고 있었던 거죠. 호텔 결제 내역도 여러 번 있었어요. 롯데호텔만이 아니라 다른 호텔들도요. 신라호텔, JW 메리어트. 모두 고급 호텔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주말이나 평일 낮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으면 회사 일로 미팅 갔다 왔어 또는 친구들이랑 골프 갔다 왔어 라고 했던 그 시간들에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꽃집 결제도 정기적으로 있었어요. 매주 한 번씩은 꽃을 산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언제 받아본 적이 있나요?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도 꽃을 잘 안 사주던 민수가 다른 여자한테는 매주 꽃을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정말 허무했어요. 제가 바보였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가? 아니면 정말 최근에 변한 건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민수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기록이었어요. 민수는 평소에 출퇴근할 때만 차를 썼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주소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주소였어요. 그리고 그 주소로 가는 기록이 일주일에 2-3번씩 있었어요. 주로 평일 낮이나 저녁 시간이었고요. 혹시나 해서 그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신축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들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혜진이 그곳에 사는 걸까? 민수가 그 여자 집에 정기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 그 외에도 고급 카페들, 레스토랑들. 민수와 제가 함께 가본 적 없는 곳들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 여자와 데이트했던 장소들이겠죠. 증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됐어요. 민수는 분명히 불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진지하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혜진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민수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했어요. 가족에게 말할지 고민. 증거들이 명확해질수록 저는 더 큰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첫 번째로 생각난 건 친정 엄마였어요.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민수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사위 참 괜찮다, 민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항상 칭찬하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민수가 바람 피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그리고 혹시 엄마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부부 사이에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친언니한테도 말하기 어려웠어요. 언니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남편과 정말 금슬이 좋거든요. 그런 언니한테 제 얘기를 하면 언니가 저를 어떻게 볼까? 동생이 남편 관리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한테라도 말할까 생각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수정이한테요. 수정이는 아직 미혼이지만 현실적이고 조언도 잘해주는 친구거든요. 하지만 수정이한테도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정이는 평소에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남자들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 수정이한테 제 상황을 말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할까봐 걱정됐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요. 그 대신 혼자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민수 회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 그 혜진이라는 여자가 민수 회사 직원은 아닐까 해서요. 민수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원 소개를 봤지만 혜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민수 휴대폰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기회만 되면 민수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물론 내용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패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보통 화장실에 갈 때 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목소리를 낮춰서요.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미소를 짓거나 콧노래를 부르거나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주고받았어요. 주로 제가 편의점에 나가 있는 시간이나 서연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와 서연이가 없을 때를 노린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건 하루 이틀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연습해서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었어요. 민수의 외모가 변한 건 단순히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이었다는 걸요. 민수가 새로 산 셔츠들, 바지들을 자세히 보니 제가 평소에 선호하는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민수가 편안한 느낌의 옷을 입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새로 산 옷들은 모두 세련되고 날렵한 스타일이었어요. 향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향이 아니라 강하고 섹시한 향이었어요. 아마 그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꾼 거겠죠. 심지어 민수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예전엔 운동에 관심이 없던 민수가 헬스장에 등록하고 주 3회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건강 관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 여자 때문이었겠죠. 모든 게 그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민수의 옷차림, 향수, 운동,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변화가 그 여자를 의식한 거였어요. 그런 걸 확인할수록 더 화가 났어요. 저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변하려고 하지 않았던 민수가 다른 여자를 위해서는 그 모든 걸 바꾸고 있다니. 직접 불륜 현장을 잡기로 결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거짓말로 둘러댈 수 없는 결정적인 현장을요. 기회는 곧 왔어요. 민수가 또 출장 간다고 했거든요. 이번엔 대구야. 2박 3일로 가야 해. 큰 프로젝트라서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도 갑작스러운 출장이었어요. 그리고 민수 표정과 행동이 예전 부산 출장 때와 똑같았어요.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했어요. 민수를 따라가기로 결심했거든요. 금요일 아침 민수가 출장 간다며 나갔어요. 저는 30분 후에 서연이를 친정에 맡기고 민수를 찾으러 나갔어요. 먼저 민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정말 대구로 출장을 가는 거라면 회사에 들러서 출장용 자료를 챙기거나 동료들과 만날 텐데.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민수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까지 기다렸는데도요. 그럼 어디에 간 거지? 그때 생각난 게 그 오피스텔 주소였어요. 내비게이션에 저장되어 있던 민수가 자주 가던 강남구의 그 오피스텔 말이에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어요.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추측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수가 정말 대구에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오피스텔에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긴 생머리에. 롯데호텔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택시를 탔어요. 저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그 여자가 간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명품 매장들이 있는 백화점이었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 여자는 샤넬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픽업하더라고요. 미리 주문해둔 것 같았어요. 아마 민수가 사준 선물을 받으러 간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카페에 갔어요. 혼자서 커피를 마시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시계도 보고. 그때 저도 같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 여자가 저를 못 보게 구석자리에 앉아서 멀리서 관찰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뻤어요. 그리고 어려 보였어요. 20대 후반 정도? 스타일도 정말 좋았고 화장도 완벽했어요. 입고 있는 옷도 다 명품인 것 같았고. 민수가 왜 그 여자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됐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 주부인데 그 여자는 세련된 20대 후반. 비교가 안 됐어요. 그 여자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걸 보니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민수와?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수는 분명히 대구 출장이라고 했는데 서울 시내 카페에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볼에 키스했어요. 연인들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현실이었어요. 민수와 그 여자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를 보며 웃고 손을 잡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제가 민수와 연애할 때처럼요. 1시간 정도 후 둘은 카페를 나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나갔어요. 둘은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사귄 연인처럼요. 그들이 향한 곳은 또 다른 호텔이었어요. 이번에는 신라 호텔이었어요. 민수가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했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집으로. 빈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가 믿어왔던 민수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본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대구 도착했어. 호텔도 괜찮고 내일 미팅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아. 먼저 자.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어요. 민수는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 있었어요. 그 여자와 함께. 그때부터 저는 확실하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민수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폭로의 순간. 민수가 가짜 대구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한 현장을 잡는 거였어요. 민수가 절대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요. 기회는 곧 왔어요. 민수가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골프 모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죠. 분명히 그 혜진이라는 여자와 만날 거였어요. 토요일 아침 민수가 골프복을 입고 나갔어요. 골프 가방도 들고서요. 정말 골프 치러 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연출했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에도 회식이 있다고 하네. 서연이랑 맛있는 거 시켜 먹어. 그렇게 말하고 나간 민수. 저는 30분 후에 서연이를 또 친정에 맡기고 나섰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로 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로 했거든요. 먼저 그 오피스텔로 갔어요. 민수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민수 차가 거기 있었어요. 그것도 평소와는 다른 위치에. 아마 들키지 않으려고 구석진 자리에 주차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차 사진을 찍었어요. 번호판까지 명확하게 보이게요. 그리고 시간도 함께 찍혔으니까 민수가 골프 치러 갔다는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는 오피스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민수와 그 여자가 내려왔어요. 둘 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뭘 했는지는 뻔했죠. 저는 멀리서 그들을 촬영했어요. 민수가 그 여자를 끌어안는 모습, 입맞춤하는 모습, 모든 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들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가서 창문 너머로 그들을 또 촬영했어요. 손을 잡고 식사하는 모습, 서로를 보며 웃는 모습.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민수가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을 만큼요. 저녁에 민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골프 치느라 힘들었어. 스코어도 안 좋았고. 라며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그래? 힘들었겠네. 샤워하고 와.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며칠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수, 저 서연이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죠. 여보, 물어볼 게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응? 뭔데? 민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민수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고 입이 벌어진 채로 말을 못했어요. 아빠 누구랑 사진 찍었어? 이 이모는 누구야? 서연이가 천진하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해봐.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회사. 회사 후배인데. 업무 관련해서. 후배? 저는 비웃었어요. 후배한테 목걸이 사주고 호텔 가고 매주 꽃 사주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민수와 그 여자가 키스하는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민수는 그 영상을 보더니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아빠 왜 그래? 왜 울어? 서연이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고서 말했어요. 서연아, 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올래?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 볼게. 서연이를 친정에 보낸 후 저와 민수는 긴 대화를 했어요. 민수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여자는 민수 회사 거래처 직원인 혜진이라는 여자였고 6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업무 관계였는데 점점 감정이 생겼다고 했죠.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과 있으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젊어진 것 같고 설레고. 나는, 서연이는 사랑해. 정말 사랑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그럼 왜 그랬어? 민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요. 더 이상 이런 남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서연이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8년 동안의 시간이 아까웠어요. 민수는 그 여자와 완전히 정리했다고 했어요. 연락도 끊고 회사에서도 다른 부서로 이동 신청을 낼 거라고 했고요. 정말 후회한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의 거짓말을 다 알아챌 수 있는,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제가 얻은 것이에요. 아프긴 했지만 더 강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3개월이 지났어요. 저와 민수는 아직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민수는 정말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 여자와의 연락도 끊었고 회사에서도 다른 팀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줘요. 신용카드 내역, 핸드폰, 일정. 모든 걸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민수를 완전히 믿지 못하겠어요. 한번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민수가 조금만 늦어도 의심하게 되고 핸드폰을 보면서 웃기만 해도 불안해져요. 서연이는 다행히 아직 어려서 정확히 뭔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엄마 아빠가 예전만큼 친하지 않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상담사 선생님은 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어요. 민수가 정말 변했는지,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 자신도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지.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법도 알았고, 증거를 찾는 법도 알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됐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직감을 믿으세요. 여자의 직감은 보통 맞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으세요.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변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는 아직 제 인생의 결말을 정하지 못했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